시험을 잘 보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출제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지 알아야지만 시험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보는 경우 출제자 직강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강조하시는지 듣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 한 달 내내 시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자 직강 때 집중해서 듣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 힘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저자 직강에서 출제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학기에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매번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포인트 내용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시험을 잘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제자의 수업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수업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내신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수업에 충실한 것 말고 또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면 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상위의 자리에서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요, 한 학년에 한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있지만요, 두세 분이 함께 가르치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수가 적은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과목이라면 2학년, 3학년 전체를 한 분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지만요, 영어나 수학, 국어처럼 일주일에 여러 시간을 배우는 과목은 반을 잘라서 1반부터 4반, 5반부터 8반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한 분의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앞반 국어 선생님, 뒷반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과 협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교과 협의회에서 이 시기에 꼭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제출을 하고요. 서로 바꿔보면서 문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인종, 정치, 문화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지를 교과협의회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반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반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알아주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범생은요, 내가 앞반이면 뒷반의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반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과 뒷반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시험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이죠. 정말 우등생답죠?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도 다 이해를 판에 뒷반 선생님, 다른 선생님 내용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간다면 정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여유가 된다면 뒷반 친구들의 노트와 함께 바꿔보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 한 번 더 체크해 본다면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 나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아이들의 시험 공부에 한 단계 높은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겠죠. 공동 출제 및 검토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서 내가 빼놓은 것은 없는지, 빈틈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보여줄 거예요. 기출문제는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기출문제와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기출문제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출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참고만 해서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기출문제에서 얻는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기출문제에서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 시기에 꼭 배워야 될 시험으로까지 나올 강조된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공부한다는 생각, 그것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요. 기출문제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을 익히는 것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세요. 시판되어 있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출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 참고서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시판, 시험 문제집, 참고서를 풀더라도 거기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꼭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교재는 교과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출제했다가는요, 이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왔나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재가 바로 교과서입니다. 내가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놓쳤었나 싶은 한쪽 구석에 써있는 조그만 내용이라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도록 합니다. 참고서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건 뭐지? 처음 보는 내용인데 아리송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수업 시간에 그만큼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에 절대 출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출제를 한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한 번 더 중요해지겠죠.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과목에서 단답형이라든지 길게 쓰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나오는 시험도 있을 텐데요. 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서술형이라는 것은 제시된 내용의 요약이나 설명, 풀이, 해석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평가가 서술형 평가입니다. 논술형 평가는요,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조직해서 기술하도록 하는 평가가 논술형 평가입니다. 중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평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설명, 풀이, 해석하는 것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서술형 시험을 딱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단기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답안을 메꾸기를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생각 안 나다 몰라 그냥 포기하고 빈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분 점수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반드시 적는 게 좋습니다. 빈틈으로 내는 것보다는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더라도 적는다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이 안 날 때는 부분 점수를 노려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비해보세요. 자, 문제와 보기는 한 면에 보기 좋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보기는 제일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자칫 답을 잘 모를 때, 찍을 때 긴 게 정답일 거야 하고 무조건 5번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아요. 길다고 해서 꼭 답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답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요. 길이에 상관없이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는 긍정문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어놓고 나서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은 이렇게 봐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는 부정의 문제를 낼 때는 밑줄을 긋던지 굵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못 봐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문제를 읽을 때 긍정으로 묻고 있는지 부정문으로 묻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꼭 빠뜨리는 것처럼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실수하는 일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평균을 70점 정도에 맞춰서 내거든요. A가 15에서 20% 정도 나올 정도의 난이도를 맞춰서 내십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신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어려워했다던가 이 정도면 난이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쉬웠다던가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평균 70점 정도로 맞춰서 내시니까요. 적당한 난이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해는 이번에 시험 굉장히 어렵게 냈어 하더라도 평균은 비슷하게 맞춰서 내시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에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집에 시험지를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이라는 공포, 시간의 압박, 긴장감 때문에 못 푸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어려워. 나는 몰라. 나는 못해.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시험을 오히려 망치게 하니까요. 시험은 평균 70점 정도로 나올 거야. 난이도가 기출문제 풀어온 거랑 비슷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긴장감이 많은 친구들은 시험 전에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력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공부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 임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앞서서 출제의 기준, 원칙과 공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